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생일인데 아무 계획이 없고 카운트다운도 안 하고 그냥 평범한 하루처럼 보내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 고마워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 다들 한 명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런 축에 속하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처음엔 저도 그냥 이런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게 겸손한 건가 싶었는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오늘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본인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 묶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생일이라는 날은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날인 거잖아요. 축하 메시지가 오고요, 전화가 오고요, 기프티콘, 여러가지 각종 브랜드의 기프티콘 같은 것들이 오고, 또 더 나아가서 SNS에 태그가 되고, 그러면서 모든 시선이 나한테 쏠리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되게 중요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다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날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내부 검증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흔들리지가 않는데요. 한마디로 본인 내실이 단단한 사람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화요일이든 이게 생일이든 결국 나는 이 날을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본인 존재 가치가 특별한 날에만 가치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언제나 가치가 있고 늘 같은 향상, 같은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갑자기 쏟아지는 관심이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생일이 되면 평소에 연락을 안 하던 사람도 갑자기 연락이 오죠. 그러면서 하루 동안 관심도가 확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이런 날이 언제 왔지 싶을 정도로 무섭게 사라집니다. 근데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이런 사람한테는 되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특히 내향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요, 너무 많은 사람이 나한테 집중하면 그렇게 기쁘기보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답해야 되냐, 이 사람한테 답장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되나, 5만원 선물해줬네, 나 다음번에 5만원 선물을 나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부담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사람들한테는요 그냥 조용하게 생일을 보내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감정적인 압박을 받느니 그냥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과거에 기대했다가 실망했던 경험이 있어서입니다. 어렸을 때 생일을 잊혀본 적이 있거나 혹은 축하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다라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막 태그를 적어도 한 10명, 20명, 30명은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 3명 정도만 태그를 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외부의 환경을 본인 스스로가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기대해봤자 실망하는구나, 난 그냥 되게 평범한 스탠스가 되게 그냥 어느 날과 다를 바 없이 그냥 보내야겠다, 오면 보너스인 게임인 거고, 이렇게 스스로 방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일을 중요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실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무관심이라기보단 본인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런 쪽으로 본인 스스로가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이런 사회적인 의무감이 싫은 거예요. 생일이 되면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을 해야 된다라던가, 축하를 했으면은 감사한 티를 내야 된다라던가, 꼭 연락을 해야 된다라던가, 이렇게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돼 라는 암묵적인 기대가 있는데요,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게 좀 되게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저희 심리학에서 사람이 자율성이라는 걸 뺏기면 저항한다 라고 하는데, 생일이라는 날 때문에 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평범한 날로 만들어버리면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고 싶은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5번째는 생일을 조용히 본인 스스로에 대한 성찰, 즉 회고의 시간으로 쓴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밖으로만 축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생일을 계기로 안으로 들어가요. 올해 나는 뭘 했지? 작년보단 나아졌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메타인지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본인 스스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능력을 크게 떠들썩 하는 대신에 혼자 본인 스스로 작년의 나보다 업데이트를 하는 기간으로 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 생일을 되게 평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내가 그렇지 않고 싶어도 본인 실망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변해진 사람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외부의 이런 감정적인 기대치를 본인 스스로 충족시키기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셔터를 내려버리고 그냥 본인 스스로 자아성찰하고 회고의 날로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살 때까지만 해도 생일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막 심장이 떨렸고 설렜어요. 연락이 오면 너무 좋고
연락이 안 오면은 괜히 낙인 찍어버리고 아 얘 난 생일 안 챙겨주네, 나도 얘 생일 안 챙겨줘야겠다, 괜히 본인 스스로 인간관계를 좁히고 넓히고 하는 그런 타임라인을 만들고 있는 이 스스로의 모습이 되게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생일이라는 게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외부에 대해 실망한 케이스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 스스로가 조금 더 한 해가 발전한 생일을 맞이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좀 감정적인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유로부터 저는 언젠가부터 생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씩 읽어보고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아마 잘 관리하시는 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본인 일가표 이런 거를 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1년치 스케줄표를 제가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 혹은 프로필 링크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 다 모아놨습니다.